나의 여동생 지희가 결혼을 했다. 지희는 꽃다운 21살의 나이에 동네에서 복덕방을 하는 돈 많은 박 씨에게 시집을 갔다. 지희는 그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혼수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내 동생을 40이 훌쩍 넘은 남자에게 보냈던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혼식 날 지희를 박 씨에게 보내주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었다. 내가 중학생 때 어머닌 아버지의 친구와 바람이 나서 우릴 버리고 집을 나갔다. 아버진 그 일로 크게 좌절하여 술만 드시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정말로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자살을 하신 건진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그 후로 난 지희의 오빠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다. 지희가 결혼해서 독립한 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생필품이 떨어져서 밖에 나갔다가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우연히 지희를 마주쳤다. 사실 그녀는 결혼 후로 통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조금 야속한 마음도 들었었다. 난 반가운 마음에 지희에게 괜히 실없는 말을 하며 웃어 보였다. 야, 넌 한 동네 살면서 오빠한테 얼굴 한번 안 보여주냐? 그런데 지희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다. 오빠, 다음에 보자. 그렇게 지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구멍가게 뒤쪽에 있는 골목길로 사라져버렸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과일 가게에 갔는데 주인 정씨가 나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말을 걸었다. 야야, 지희가 바깥놈에게 맞고 산다는 게 사실이야? 뭐요? 누가 그따위 말을 해요? 난 정씨에게 버럭 화를 내며 가게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내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실 복덕방 박 씨의 손버릇이 고약하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난 급히 발길을 돌려 지희가 살고 있는 박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난 또다시 지희를 우연히 마주쳤다. 지희야, 니 어디 가는데? 아, 나 과일 좀 사러. 니 무슨 일 있나? 바깥놈이 니한테 손찌검하고 그러더나? 아니, 절대 그런 일 없다. 오빠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노? 난 괜찮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 스스로가 참으로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오빠가 되어서는 어떻게 20년 가까이 함께 산 동생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게 또다시 몇 주가 흘러갔다. 바로 어젯밤에 지희가 나를 찾아왔다. 녀석은 별다른 말도 없이 술이나 한잔 마시자고 했다. 밤늦게 무슨 술이냐? 박 씨가 너 여기에 온 건 알고 있느냐 하며 말을 돌렸지만 동생이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난 지희를 데리고 집 근처 포장마차로 갔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세히 보니 지희의 입가에 피가 굳어있는 상처가 있었다. 가나다란 팔은 여기저기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다그쳐 묻는 나에게 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고 한참 후에야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다. 박 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지희에게 폭력을 썼고 놀랍게도 본부인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몇 번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지희는 그때마다 나를 말렸다. 어차피 이혼해서 위자료를 두둑히 받아낼 생각이니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 남매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잔뜩 취해서 정신을 놓을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술을 마셔댔다. 그리고 나는 꿈을 하나 꾸게 되었다. 그놈이 우리 지희에게 했던 만큼, 아니 그 몇 배를 돌려주려고 박 씨를 찾아가는 꿈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내가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간밤에 지희가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난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박신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지희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는데 술 냄새가 심했는지 아니면 화가 난 내가 무서웠는지 모두 나를 피하기만 했다. 그리고 박신이 집 앞에 다다르자 세퍼트인지 쇠빠따인지 그가 애지중지 키운다던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날 보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주인을 닮았는지 그놈 참 성격 한번 고약하다. 내가 무섭게 노려보자 개는 이내 꼬리를 내렸고 어디서 구했는지 뼈다귀 하나를 물고 와서 개집으로 숨어들었다. 야, 박씨. 당장 나와. 나와! 현관문을 발로 마구 걷어차며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고 문득 불길한 느낌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자 철컥하고 문이 쉽게 열렸고 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하나뿐인 여동생 지희가 흐느끼는 소리였다. 박가놈이 내 동생에게 또다시 손을 대는 건가 싶어 재빨리 안방으로 가보니 지희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지희야, 대체 무슨 일인데? 괜찮나? 그런데 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희는 칼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씨를 보며 흐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또다시 머리가 아파왔고 난 참기 힘든 통증에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때 지희가 박씨를 향해 절규하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 오빠 살려내라고. 난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채 밖으로 나왔다. 세퍼트인지 쇠빠따인지 박가놈이 애지중지 키운다던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날 보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주인을 닮았는지 그놈 참 성격 한번 고약하다. 내가 무섭게 노려보자 개는 이내 꼬리를 내렸고 어디서 구했는지 뼈다귀 하나를 물고 와서 개집으로 숨어들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제 남편이 직접 겪은 짧은 일화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때는 남편이 해병대 하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1972년. 당시 사격 실력이 좋았던 남편은 경상도에서 열리는 해병대 사격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네 신발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시면서 남편의 군화를 신고 가셨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남편의 군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군대 자체가 어느 부대나 보안이 철저한 곳이겠지만 남편의 자대는 특히 사격대회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있어서 야간에도 많은 보초병들을 두고 보안을 철저히 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대회를 마치고 자대로 돌아온 남편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격대회 중에 그 소식을 알렸을 때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해서 뒤늦게 그 소식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나이도 어느덧 60을 넘었지만 그때 꿨던 꿈과 사라진 군화에 대한 일은 아직도 의문이라고 합니다.